다들 이제 현장에서 오셨고 저만 학교에서 왔는데 제가 뭐 아주 특별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걸 기대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요. 제가 오늘 지금부터 할 얘기들이 얼마나 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뭐 짧지 않는 시간 동안 언론을 공부를 했고 특히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언론의 역사에 대해서 좀 한때 좀 깊이 공부했던 사람 입장에서 이런 변화가 강요되고 있는 상황이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어떤 교훈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우리나라 언론을 이렇게 학문의 대상으로 바라봤을 때 느끼는 긍정적 부정적 양측면의 놀라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정말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하는 게 뭐 10년 20년 안 변한다는 게 아니라 보통 지금 우리나라 언론의 모델이 18세기 말 19세기 초 미국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뭐 조금 어떻게 뭐 진화 발전해 왔다고 하는데, 그때 하던 얘기랑 지금 하는 얘기랑 명분이나 이론이나 논리나 윤리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18세기 말 기업, 18세기 말 뭐 심지어 대학만 해도 지금이랑 완전 다르거든요. 근데 언론은 그렇게 바뀐 게 없어요. 아직도 객관주의, 뭐 아직도 사실보도, 아직도 인용보도, 아직도 중립성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얘기 아직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틀렸다는 얘기거나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얘기가 거의 논리 구조 자체도 거의 다른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엄청나게 바뀌었는데.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또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그 놀라운 점은 그 프레스 익셉셔널리즘이라는 이제 언론 예외주의라는 건 있는 개념입니다. 근데 한국 언론 예외주의라고, 저는 한국 언론은 특수한 예외주의 같은 것들을 늘 스스로 주장한다고 제3자 입장에서 느껴요. 한국이어서 안 된다. 언론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권리를 대행하고 뭐 언론의 자유가 있고 뭐 우리에게 무슨 권리가 있다, 자유가 있다. 근데 뭐 문소영 실장님 뭐 토론문에도 일부 나왔지만 출입처 폐지도 한국의 정부가 갖고 있는 폐쇄주의, 기밀주의, 그리고 어카운터빌리티, 그러니까 책임 응답성이 한국 정부와 유난히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한국 특수주의죠.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 수준의 출입처 제도를 갖고 있지 않은 선진국에서는 또는 중진국에서는 정부가 우호적이어서 언론이 정부를 감시할 수 있었던 건가? 우리가 출입처 제도를 폐지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는 정말 한국 정부 때문인가? 근데 뭐 미국에서도 이론적으로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출입처 얘기를 할 때 터그 오브 워다 이렇게 줄다리기다. 어떤 취재원도 달란 정보 순순히 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게 이론적으로 이제 뭐 미국 그 건국식에 나왔던 것도 절대 왕정을 경험하고 미국으로 도망치듯이 와서 나라를 세운 파운딩 파더들이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연방제라는 걸 해가지고 대통령을 만들어서 또 왕 같은 게 하나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반연방주의자들이 보기에는 저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 뭐 국민의 알 권리 뭐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그 어떤 정부도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기자에게 우호적이고 달라고 하지 않는 정보까지 주고 달라 그러면 한 번만에 정보를 주는 정부는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고 우리나라 정부가 다른 선진국 정부보다 폐쇄적이다, 공무원들이 권위주의적이다, 뭐 이런 것들 뭐 저는 뭐 자주 만나진 않으니까 그렇다면 그게 사실일 겁니다. 근데 언론의 예외주의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학자들조차도 조건이 달려있는데, 즉 언론이 누리는 여러 가지 권리나 특권들에게는 예외가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하는 학자들조차도 반드시 다는 단서가 있는데, 그것은 언론의 모든 행위가 민주주의의 기능적이라는 조건 하에서만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이고 주관적인 권리지만 언론의 자유, 그다음 취재 보도할 권리 같은 것들은 상당히 조건적이고 목적적인 권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거면 줄 수도 없고 주어져서도 안 된다는 거죠. 과연 시민들이 좋은 기사를 원할까? 근데 이거는 시민들이 좋은 기사를 원하니까 주는 게 아니라 언론이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되게 유치한 얘기 같고 너무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 제가 한 7년 6년 정도 됐는지 모르겠는데 디지털 언론 윤리 시스템 뭐 이런 뭐 언론진흥재단 연구 용역을 한번 하면서 중규모 이하의 온라인 전용 언론인들을 좀 만나서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보고서에 적지 말라는 조건으로 해서 적진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 한 얘기가 그때 당시에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우리는 언론 안 할랍니다. 권리 안 누리렵니다. 언론의 자유 안 줘도 좋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그냥 언론 정보 오퍼상 할랍니다.
그러니까 참견도 하지 말고 규제도 하지 말고 대신에 권리도 안 줘도 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유를 다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대고, 그다음에 최소한의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힘이 든다면 딱 깨는 것도 한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기사 우리 못 주겠다, 힘들어서. 그리고 우리 출입처 없으면은 힘들어서 우리 기자 숫자 가지고 못 하겠다. 근데 다만 제가 보기에 지금 이대로 간다면 엄청난 변화에 직면을 하게 될 테고, 전 세계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공통된 문제 더하기 한국 언론 특유의 이제 낮은 신뢰성,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평균적인 영세성, 경제적인 어려움, 기자 수 여러 가지 고려한다면 별 문제가 없어도 그 자체로 엄청나게 큰 변수인데, 여러 가지 관행들에 의해서 어쨌거나 소비자인 시민들로부터 신뢰도를 급격하게 이렇게 잃게 되고 기레기라는 일종의 비아냥 소리를 들으면서 불편하기 때문에, 편의를 많이 주기 때문에 유지하겠다고 한다면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유지하고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안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디지털 혁명과 가장 강한 강도와 폭으로 이루어진 언론의 혁명이라는 게 이제 페니프레스, 파티프레스에서 페니프레스로 넘어오는 그 18세기 말 19세기 초의 혁명인데요. 우리는 그것이 청난 언론인들에 의해서 개혁적으로 이루어진 변화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가장 큰 변화는 정치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프라이머리나 코커스 같은 그 선거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언론이 정당 내에 있을 필요도 없고 언론이 동원될 필요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이제 불필요해진 거죠. 지금 같은 상황이라고 비슷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끝까지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밀린 김에 나와서 다른 언론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그게 짐작하는 것처럼 10년, 20년 만에 몇몇 언론인들에 의해서 혁명적으로 이루어진 변화가 아니라 그 이후에 100년 정도 시간이 걸려서 지금과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뒷살 같은 거는 100년 기다려줄 것 같지도 않고요. 이미 이제 내몰리고 있는 거죠, 그때처럼. 근데 이제 내몰려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인데, 출입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한국 언론의 특유의 관행들이 이제 엮여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데, 예를 들면 출입처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관행이 단순히 인용만 하는 극단적인 인용보도 관행과 합쳐지고, 또 그것이 조금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한국 언론 특유의 정파적인 이해관계와 합쳐졌을 때 나오는 부작용 같은 거죠. 그러니까 관행은 문제가 없이 잘 굴러가면 두면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한 번, 두 번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폐해를 많이 느낀 소비자나 시민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하면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인상이나 이미지 같은 것도 계속 남게 되고, 근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금 부정적이긴 합니다만은 현실적인 어려움도 계속해서 토로를 하시니까 그거는 제가 어쩔 수가 없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출입처 제도를 점진적으로든 없애든 안 없애든, 만약에 출입처 제도를 포함한 여러 가지 관행들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 한 100년 전 정도에서부터 이어져온 다른 관행들과 합쳐져서 지금과 같은 형태로 고착화되어 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언론 스스로한테 가장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시도를 하고 다른 변화를 찾아야 되는데, 관행이 주는 편리함에 안주를 하다 보면 사실 변화라는 게 쉽고 익숙하고 편안하고 아늑한 건 절대로 아니니까요. 무슨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언론에 계신 분들한테 대학 교수로서 언론만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다는 위로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민하지 못해서 늦게 좀 대학에 가게 되고, 가자마자 작년에 이제 제가 속한 학교가 교육부 평가를 받는데, 요즘 제가 이제 학생 때 교수님들만 보고 교수님들이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교육과정 하나를 바꾸고 과목 하나를 신설하려고 그래도 재학생들의 의견은 당연하고 산업계 지역사회 요구도까지 설문조사에서 반영하고 그 근거를 남기고 그걸 가지고 오라 그래요, 평가를 할 때. 그러니까 왜 이런 교육권을 침해하고 교수의 고유한 권리를 왜 외부에서 부당하게 자꾸 침해하고 뭘 하나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가 교육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걸 작은 걸 하나를 바꾸려는데,
내가 왜 그 지역사회 중소기업 사장들의 의견을 내가 왜 물어봐야 되는지를 지금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저희들도 힘은 들지만 못하겠다 소리는 저희들은 못하거든요. 할 수 없습니다라는 소리는, 힘듭니다라는 소리는 사실은. 그래서 언론도 수동적 혁명이라고 얘기했지만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내몰려서 바뀌어질든지 스스로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출입처만 갖고 생각할 건 아니고 출입처 이외에 한국 언론이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특수한 관행들과의 연결고리를 같이 생각하셔가지고 그게 이제 종합적으로 드러났을 때 나타나는 한국 언론의 한계점이라든지 앞으로 뭐 디지털이 됐든 뭐가 됐든 향후 50년, 100년 후에 먹고 살 거리를 만들 때 지금 관행을 지금까지도 유지하는 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셔가지고 판단하시면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뭐 점진적으로라도 약화를 시킬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제가 18세기 말 19세기 초라고 얘기했던 그때 신문이 수행할 수밖에 없는 신문만이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지금도 신문만이 수행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신문이 가졌던 예외주의적 권한을 지금 신문이 그대로 유지하거나 뭐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입처에 아까 이제 투표 말씀도 하셨는데 출입처에 언론들이 상주할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는 국민의 알 권리인데 국민의 알 권리를 근거로 기자들이 있으면서 다른 언론이나 다른 시민들이 접근하는 것을 투표를 통해서 막거나 찬성한다는 생각은 이론적으로도 이율배반적입니다. 아니면 이제 국민의 알 권리 같은 거를 얘기를 하지 않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스스로 이해관계를 위해서라도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리고 다른 어떤 그 관행들과의 관계 속에서 좀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는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